빌런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브랜드는 오랜만에 롤렉스, 모델은 990 익스플로러 1 114270입니다. 소중한 시계를 대여해주신 구독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요즘에는 시계 생활을 즐기기가 정말 괴롭지 않습니까? 코로나라는 아주 특수한 재난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계 브랜드들 같은 명품 업계에 정말 큰 호재였겠지만 지속적으로 쌓인 거품들이 순식간에 빠져나가고 높은 금리와 부담스러운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터져 나오면서 한국은 이미 침체에 들어갔고 미국도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의 지갑은 얇아지면서 밀물처럼 들어왔던 많은 입문자분들이 다시금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그들이 품고 있던 럭셔리 워치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시장으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구매하려는 사람은 없고요. 올해부터 시계 브랜드들 입에서 곡소리가 나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요즘은 고가 저가할 거 없이 시계 거래가 쉽지 않아요. 실감되시죠? 제 지인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계질의 낭만이 사라졌어. 예전에 시계 커뮤니티를 추억해보면 초저가 브랜드부터 메스티지, 럭셔리, 하이엔드 독립 브랜드 할 거 없이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급의 브랜드와 시계에 대해 허물없이 이야기하고 서로의 생각들을 주고받곤 했었는데 요즘에는 기승전 롤인 것 같아요. 롤렉스라는 브랜드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냥 상황이 그래요. 중저가 포지션을 담당하고 있었던 세이코는 이미 떠났고 시티즌 역시 떠나려고 준비 중입니다. 이제는 극단적으로 카시오 아니면 롤, PP, AP, VC와 랑에는 그들이 사는 세상이 되어버렸고요. 시계의 다양성은 사라졌습니다. 거기다 높은 프리미엄과 업자, 리셀러들 덕분에 애호가들의 영역이었던 시계가 어느새 금과 같은 현물 자산이 되어버렸고 애호가들조차 이 자산화된 시계를 예전처럼 바라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스크래치 하나에 몇십 몇백이 날아가 버리고 필름을 입혀야 하나, 내가 시계를 차는 건지 시계가 나를 차는 건지 모르겠어요. 거기다 이 상황을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즐기고 있는 듯한 하이엔드 브랜드들의 태도, 소비자를 슈퍼울로 만들어버리는 그들의 스탠스는 시계 애호가들을 질리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거기다 기술적인 혁신이나 새로운 것에 도전하면서 아카이브를 쌓기보다는 색깔놀이, 데이터 없애기, 사이즈 줄이기, 소재 바꾸기, 아니면 콜라보레이션 타이틀 달고 가격 뻥튀기 하기, 인플레이션을 핑계로 말도 안 되는 수준의 리테일 폭등, 형식적인 물량 조절로 사람들 줄 세우기,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상황에 극도의 피로감을 느낍니다. 더 이상 매달리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현재가 아닌 과거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과거의 아이코닉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모델들을 모아보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요. 이미 럭셔리화된 현행에 비해서는 외적으로 부족한 면들이 보이지만 가격도 저렴하고 무엇보다도 마음을 편하게 해줘요. 마크 15와 구형 인제니어, 파네라이, 팜 210, 호이어 CS3111, 산토스 2319, 스틸 데이토나 116520, 와치코 시마스터 114270, 990 익스플로러 역시 여기 들어갔습니다. 좋은 시계,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도 애호가들의 사랑을 받는 모델은 그 당시에는 알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시계뿐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이치 같은데요. 정말 소중한 것은 잃어버려 봐야 깨닫게 되더라고요. 워치 매니팩처러스의 롤렉스를 높게 평가합니다. 시계를 정말 잘 만들어요. 프리미엄을 제외한 현재 리테일가 기준으로 롤렉스는 다른 럭셔리 브랜드나 하이엔드 브랜드와 비교해서 퀄리티나 만듦새, 브랜드 밸류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롤렉스가 비싼 브랜드가 아니에요. 하지만 시계 디자인에 대한 호불호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영역이니까요. 롤렉스의 아이코닉 중에서 딱히 마음이 가는 모델은 없더라고요. 오히려 제 취향은 IWC나 오메가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익스플로러만큼은 모든 시계를 통틀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아이코닉입니다. 세상의 모든 시계를 싹 날려버리고 단 한 점의 시계만을 남길 수 있다면 저는 조금의 고민도 없이 익스플로러를 선택할 것 같아요. 왜 하필 익스일까요? 그 이유가 뭔지 알고자 한동안 고심해봤지만 여전히 모르겠습니다. 그냥 좋아요. 구독자분들도 이렇게 마음이 가는 시계 한 점 정도는 있지 않으신가요? 124270 신형 익스플로러 신익, 214270 구형 익스플로러 구익, 114270 990 익스플로러 큐익을 전부 구매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큐익의 매력을 탐구하면서 틈틈이 다른 두 모델과의 차이점도 말씀드릴게요. 사이즈는 동일하지만 큐익의 비율은 신익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36mm에 19mm의 통통한 러그를 가진 신익은 동글동글한 럭셔리 워치, 36mm에 20mm의 얇은 러그를 가진 큐익은 네모네모한 투러치입니다. 러그의 비율과 테이퍼드된 브레이슬릿이 가장 큰 차이점인데요. 사실 테이퍼드 브레이슬릿이 시계의 디자인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가볍고 편하거든요. 그리고 시계를 착용해보면 테이퍼드된 부분은 손목에 가려 잘 보이지 않습니다. 붓의 디자인보다는 케이스의 쉐입과 러그 비율의 차이가 익스플로러의 정체성을 흔드는 가장 큰 요인인 것 같아요.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들의 헤리티지를 지키려고 하는 롤렉스의 정책과 남성만으로는 한계에 다다른 시계 애호가의 풀 안에 여성 애호가까지 집어넣으려는 의도가 아니었을까 추측해봅니다. 큐익은 상대적으로 투박해요. 케이스의 쉐입뿐만 아니라
게다가 브러싱의 방식도 거칠고요. 현행과는 다르죠. 전체적으로 만듦새에서 옛것의 냄새가 납니다. 어릴 때 살았던 시골집의 냄새? 맡고 있으면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시닉은 완벽한 다이얼 밸런스를 갖고 있습니다. 퀄리티도 훌륭하고요. 그러나 큐익의 밸런스는 작은 사이즈임에도 그렇게 이상적이진 않아요. 작은 사이즈의 인덱스가 다이얼 끝에 몰려 있어서 넙대대합니다. 그리고 이 비율을 그대로 키운 구익 역시 넙대대한 다이얼 밸런스로 호불호가 갈리는 편이고요.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 시닉보다 큐익의 다이얼에 더 마음이 가요. 적당히 불편한 부분, 적당히 못생긴 부분, 용서할 수 있는 수준의 결핍들이 존재해야 그런 것들을 품에 안으면서 더더욱 애정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36mm임에도 불구하고 투박한 퀄리티와 넙대대한 다이얼 밸런스에 저는 더 큰 매력을 느낍니다. 야광은 그린 루미, 롤렉스 현행의 야광 방식인 크로마라이트, 블루 루미와는 다르고요. 반짝이는 글로시 다이얼은 큐익과 시닉이 같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물로 보게 되면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글래스 자체의 퀄리티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시닉에는 무반사 코팅이 들어가 있어서 글로시 다이얼의 칠흑같이 어두운 질감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반면 큐익에는 무반사 코팅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쨍하다라고 표현하는데요. 가끔 백화점이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사람들의 손목에 올라가 있는 현행의 시계들, 예를 들어 서브마리너나 데이데이트를 보게 되면 번쩍번쩍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큐익에서는 텁텁한 글래스 때문에 그 깨끗한 맛은 없다고 보셔야 해요. 쨍함은 전혀 없습니다. 튜더의 블랙베이 36 역시 무반사 코팅이 제대로 발려있지 않아서 각도가 조금만 틀어져도 뿌해 보이거든요. 큐익은 그것보다 조금 더 뿌해요. 럭셔리 워치를 럭셔리 워치답게 만드는 데는 글래스가 정말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이얼의 끝을 따라가 보면 챕터링에는 롤렉스의 인그레이빙이 되어 있어요. 큐익은 연식에 따라 인그레이빙이 있는 모델도 있고 없는 모델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글래스와 다이얼 사이의 공간을 인그레이빙이나 혹은 다른 방식으로 채운 시계와 그렇지 않은 시계 사이에는 쫀쫀함의 차이가 정말 크거든요. 그런데 큐익의 경우 기본적으로 밸런스가 워낙 잘 잡혀있는 데다가 인그레이빙의 위치가 잘 보이는 편은 아니라서 외관상으로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브레이슬릿의 형태는 구익과 같고 시닉과 다른 기본형의 브레이슬릿입니다. 곧게 쭉 뻗은 러그와 이 브레이슬릿 덕분에 시닉과 거의 동일한 사이즈지만 손목 위에서는 조금 더 큰 시계로 느껴져요. 브레이슬릿의 링크의 퀄리티는 아주 냉정하게 따져보자면 현행의 타이트함과 고급스러운 브러싱과 폴리싱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현대 시계 브랜드 중에서도 이 정도의 퀄리티로 브레이슬릿을 뽑아내는 시계 브랜드는 많지 않을 거예요. 버클은 기묘합니다. 저가형 마이크로 브랜드나 빈티지 시계를 보다 보면 이런 형식의 버클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경험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이런 형태의 버클은 태생적으로 굉장히 허접하고 빈약해요. 그런데 큐익의 버클은 철판이 종이장 수준으로 얇고 여러가지 부품들을 조립해서 만든 어설픈 구식의 구조, 링크를 연결하는 중간 부품 또한 무척이나 약해 보이는데 실제로 만져보면 현행과는 다른 느낌으로 완성도가 좋습니다. 구형의 구조와 얇은 철판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찰랑거리는 소리가 나기도 하지만 약해 보이는 연결고리조차 흔들림이 전혀 없고요. 수천 수만 번의 반복을 견뎌야 했을 텐데 버클을 닫을 때의 느낌, 버클을 열 때의 텐션 여전히 되게 좋아요. 롤렉스라는 브랜드를 사람들이 왜 높게 평가하는지를 절실하게 느낍니다. 케이스백은 단단하게 박혀있고 이 안에는 칼리버 3130이 들어가 있습니다. 롤렉스 현행의 논데이트 무브먼트인 3230의 이전 버전으로 42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갖고 있어요. 가끔 예시동이나 빈티지 시계를 다루는 곳을 다니다 보면 대다수가 롤렉스거든요. 가격도 꽤 나가고요. 과거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시계 브랜드가 있었을 텐데 그 브랜드들은 전부 어디 갔을까요? 마케팅이나 자본력이나 이런 부가적인 이유들을 제쳐놓더라도 사라진 다른 브랜드의 빈티지들은 긴 세월을 버틸 만한 무브먼트가 없었던 게 아닐까. 큐익을 보다 보니까 그리워집니다. 10만원, 20만원이면 살 수 있었던 세이코의 다이버들, 업자와 리셀러들이 없었던 시절, 내가 좋아하는 시계가 출시되면 줄 서지 않고 피 주지 않고 내가 내 돈으로 당당히 살 수 있었던 그 시절이 다시 올 것 같습니까? 지금 이 상황을 만든 것은 업자일까요? 리셀러일까요? 명품 업계일까요? 어쩔 수 없는 사회적인 트렌드일까요? 아니면 우리들일까요? 리뷰는 여기까지. 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